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의 이정호 교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엔진 마력에 관련된 부분들 했었죠. 다음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엔진의 효율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력학적 이론 열효율에 관련된 겁니다. 오토 사이클의 열효율과 디젤 사이클의 열효율과 사바테 사이클의 열효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토 사이클은 PV 선도 그리면 각각의 PV 선도가 있었죠. 기억이 날 겁니다. PV 선도가 각각의 압력과 최적, 압력과 최적, 압력과 최적이죠. 그죠? 이랬을 때, 그죠? 오토 사이클은 이렇게 되죠. 선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때 각각의 용어를 설명할 때 오토 사이클은 이것 때문에 여기에 폭발이 생기는 거죠. 그죠? 디젤은 이때 폭발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 고속 사이클은 이 두 번에 걸친 폭발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이때 오토 사이클은 이 폭발이 오토 사이클에서는 PV선도에 보면은 폭발이 일어날 때 최적이 일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적 사이클, 등적 사이클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은 폭발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라니까 정압 사이클 또는 등압 사이클.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은 두 번에 걸친 폭발이 생기니까 복합 사이클, 합성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 진행하죠. 0, 1, 2, 3, 4, 5 이렇게 진행하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내리면 여기 뭐예요? 여기가 V0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V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V2는 V0와 같은 거고 V3와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거 V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1과 V4는 같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면 뭐예요? V2가 되는 거죠. V2.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이건 뭐예요? V3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V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할게요. 요거 V2죠. V2. 또 V3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V4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V1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럼 이때 그러면 요걸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가 뭐예요? P3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가면 뭐야? P2가 되는 거죠. 그죠? 이쪽 곡선이. 그죠?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압축비는 그죠? 네, 압축비는 최소 최적분의 최대 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압축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선도에서는 압축비는 최소 최적분의 최대 최적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배기량,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요만큼의 최적이 연소실 최적이고, 요만큼의 최적이 행정 최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길 0으로 본다고 하면, V1에서 V2를 빼는 것이 행정 최적, 배기량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K는 뭐예요? 공기를 쓰기 때문에 1.4를 쓴다는 거. 이렇게 해놓고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요 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오토 사이클의 열효율은 1 마이너스 압축비의 K 마이너스 1에다가 1이다. 그죠? 요 식이 하나 나왔죠. 시험 문제 잘 출제되니까 여러분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공기의 비열값은 얼마다? 1.4라는 건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다음 디젤 사이클을 보겠죠. 디젤 사이클은 그죠? 공식이 좀 복잡해졌죠.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압축비는 최소 최적과 최적 최적이니까 최소 최적이 뭐예요? V2가 되는 거고 최대 최적이 뭐예요? V1이 되는 거죠. 압축비는 들어가면 되면 되고요. 그 다음 K는 공기니까 1.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요 식입니다. 요 식에서 요거 K.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시그마는 바로 뭐냐? 시그마는 여기서 V2하고 V3의 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요렇게 진행할 때 얼만큼 최적이 증가됐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절비 또는 단절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절비, 단절비, 시그마를 그 값을 구해서 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의 공식을 보면 여기서도 압축비가 나오네요. 그럼 압축비는 최소 최적분의 최대 최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K는 공기니까 1.4를 쓰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절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절비는 최절비, 단절비라고 했잖아요. 그 최적에 관련된 거니까 V2하고, 그죠? V2하고 V4의 비를 말하는 거죠. 그때 연소가 일어날 때 얼만큼 최적이 늘어났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M 값이 흘러나옵니다. M 값은 뭐냐? P2와 P3의 비를 말하는 겁니다. 압력이 상승할 때 얼만큼 상승했냐. 최적이 증가할 때 얼만큼 증가했냐. 이걸 갖다가 최절비라고, 최적이 증가된 건 폭발할 때. 그죠? 그럼 최절비를 얘기한 거고, 이건 압력비라고 해요. 압력비. 그죠? 그래서 압력비는 폭발을 일으킬 때 압력이 얼마큼 올라갔냐. 그래서 그 공식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그 공식이 뽑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압축비는 기본적으로 함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 사바티 사이클은 압력비가 P2하고 P3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면 디젤 사이클에서는 압력비가 존재해요, 안 해요? 그죠? 존재하지 않죠. 그죠? 단지 뭐야? 최적만 늘어났잖아요. 그죠? 최적만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오토 사이클은 최절비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압력비만 존재하잖아요. 이것도 만약 한다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비를 갖다가 뭐예요? 압력. 다음은 효율에 관련된 부분에서 엔진의 효율에 관련된 거예요. 엔진. 아까 전에 연력학에 관련된 효율이고요. 이건 엔진의 효율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시 효율, 정미 효율, 기계 효율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모든 효율은 입력받은 것분에 출력받은 것 또는 공급받은 것분에 수급받은 것 또는 뭐라고 그래요? 이론적인 것분에 실제적인 것, 이걸 효율이라고 하죠. 항상 효율은 내가 입력을 100을 했는데 출력이 80밖에 안 나왔다. 그럼 효율이 80%. 내가 당신한테 공급을 100을 했는데 당신이 50밖에 받지 않았다. 그럼 효율이 50%. 당신은 이론적으로 100이란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일 시켜보니까 70밖에 안 한다. 그러면 당신의 효율은 70%.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엔진에다가 놓고 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우리 앞전에 마력을 산출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마력을 산출할 때 연료가 갖고 있던 마력을 뭐라고 했어요? 이 마력이라고 했어요. PPS. 이걸 이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 IPS가 나왔죠. 그죠? 이걸 가지고 돌려봤더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BPS가 흘러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력이 자꾸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환이 된 거죠. 변환. 그죠? 변환이 될 때 요 크기가, 그죠? 그대로 가지 못하니까 효율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효율. 그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시 효율이라는 것이죠. 지시 효율, 도시 효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시 효율,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자, 이 시스템에서 공급된 게 뭐예요? 연료를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PPS. 연료가 갖고 있는 마력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연료를 탁 태우면, 완전 환상적인 연소를 하면, 100마력이 나와야 돼. 그 연료는 열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마력화로 시켜버리면 열량을 마력으로 뽑아낼 수 있죠. 이 연료 마력이잖아요. 자, 이 100마력이 나오는 연료로 있었는데 직접 연소실에 넣고서 불 붙였더니 압력이 이거밖에 안 나왔더라.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연소를 통해서 요만큼의 마력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요걸 지시율이라고 해요. 지시율. 그죠? 자, 요거는 뭐냐? 1 마이너스 결국 뭐냐? 손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죠. 여기서 100마력의 연료마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집어넣고 연소를 시켰더니 30마력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요 압력을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그럼 손실로 뭐 이것저것 다 나갔다는 거잖아요. 한 70마력이. 그죠? 연소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지시 효율이다. 그럽니다. 도시효율. 다음 두 번째. 정미효율. 제동열 효율, 정미열 효율. 이건 뭐냐? 입력을 요만큼 시켰더니 크랭크 축에서 요만큼 나왔더라. 요거예요. 크랭크 축에서 나온 거예요. 크랭크 축.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항상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 기준에서 얘가 얼마큼 나왔느냐? 이건 지시효율. 얘를 기준으로 잡고 요걸 기준으로 잡고 얼만큼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연료마력과 제동마력의 비를 정미연료 이렇게 얘기한다. 다음 세 번째. 그럼 기계효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계효율. 그죠? 기계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연료가 갖고 있던 연료를 여기서 연소시킬 때 기계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이건 열화학적인 역할이에요. 열화학이잖아요. 이건. 근데 요 IPS가 BPS로 바뀔 때는 뭐예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도망가는 뭐가 생기죠? FPS라고 하는 마찰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30마력이 나왔는데 20마력 나왔다? 그럼 10마력으로 도망가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거.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기계적인 전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IPS라는 거죠. IPS와 BPS의 비. 이걸 갖다가 뭐냐? 기계효율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IPS와 BPS의 비를 갖다가.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PPS와 IPS는 이 비를 뭐라고 한다? 지시효율, 도시효율. PPS와 BPS를 얘기할 때 뭐란다? 정미효율, 제동효율. 그죠? IPS와 BPS를 이야기한다? 그럼 뭐예요? 기계효율. 됐죠? 자, 요게 이제 엔진에서 나오는 효율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압축 상사점에서 연소실의 최적이, 그죠? 압축 상사점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여기 TDC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피스톤이 여기까지. 그죠? 요때 연소실 최적이 얼마냐? V1이라고 할게요. 요게 0.1L. 그럼 요때 P1이 얼마였냐? 압력이 30바. 그죠? 그럼 이때 최적이 여기서 등온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등온 과정. 최적이 증가하다는 건 피스톤이 이렇게 간 거죠, 지금. 이렇게. 그죠? 여기는 지금 요 상태고요. 그죠? 요만큼이 나왔을 때, 그죠? 요만큼이 나왔을 때, 요 최적이 V2가 1.1L가 된 거죠. 증가한 거잖아요, 지금. 최적이 늘어났죠. 그럼 요때 P2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보일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운 거 있을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 P1, V1은 P2, V2라는 거예요. 그죠? 왜? 등온,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는 PVT 이거 들어봤죠?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PV는 뭐야? 일정하죠. 그러니까 요런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P1은 30바였고 곱하기 V1이 0.1이었고 P2는 모르겠고 그죠? V2가 1.1로 늘어났답니다. 따라서 이때 P2는 어떻게 되냐? 2.73이 나오겠죠. 그럼 단위는 8을 써야겠죠. 그죠? 여기서 없어지니까 정답은 1번. 다음 오토사이클에서 이론적인 효율, 연력학적인 이론적인 효율을 구해라. 오토사이클은 1 마이너스 압축비의 K-1의 1이었잖아요. 1 마이너스 압축비가 얼마냐? 8.5. 그 다음에 비열비는 1.4. 가르쳐줘도 1.4, 모르면 1.4.
가르쳐 주는 것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없을 때는 1.4. 그럼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1 이렇게 돼가지고 0.575가 나오죠. 따라서 57.5%가 나오겠네요. 백분율을 환산하면 정답 4번. 다음 11번. 또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문제 풀었던 거 똑같잖아요. 그죠? 오토사이클은 1 마이너스 압축비가 얼마냐? 8.5. 그 다음 비열비 1.4 마이너스 1에다 1. 그래서 0.575. 그래서 57.5%. 정답은 1번. 자, 다음. 가솔린 기관에서 압축비가 나왔고요. 연료율 구하래요. 자, 오토사이클의 연료율 많이 나오죠, 이거. 디젤보다, 사바테보다 많이 나와요. 걔들은 간혹 한번 나오지만 오토사이클은 거의 나오면 효율은 오토사이클이에요. 이건 쉽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압축비가 12, 그죠? 1.4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그죠? 이렇게 했더니 0.63. 따라서 63%, 그죠? 정답 3번.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계산기 갖고 풀어야 돼요. 이거 계산기를 또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못 풀면 안 되는 거죠. 계산기 숙지법을 꼭 암기해 놓으셨다가 계산기로 자꾸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13번. 엔진의 연소실 최적이 행정 최적의 20이다. 그럼 이거 뭐예요? 행정 최적을 100으로 봤을 때, 그죠? 연소실 최적이 20이란 얘기죠. 그죠? 이때 오토사이클의 연료. 오토사이클의 연료율은 1 마이너스 압축비의 K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뭐를 하라고 그래요? 그죠? K 값은 1.4 나왔는데, 압축비를 구해서 넣으라는 거죠. 1 플러스 연소실분의 행정최적. 구해서 넣게 만든 거죠. 1 플러스, 그죠? 자, 연소실 최적이 얼마라고요? 20%고, 행정최적을 100으로 봤을 때. 그랬더니 압축비가 얼마나? 6이 나오죠. 여기 나온 압축비를 여기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대입을 해야겠네요. 대입을 하기 때문에 이건 1 마이너스 압축비가 6이었고요. 1.4 마이너스 1에다 1 이렇게 했더니 0.512가 나오네요. 따라서 5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가겠습니다. 자, 14번. 복합 사이클의 이론 연료율은 어느 경우에 디젤 사이클의 이론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사바테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디젤 사이클은 자, PV 선도 그러면 이렇게 돼요. 디젤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디젤은 PV 선도 그러면. 근데 사바테 사이클은 PV 선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폭발을 일으킬 때 여기가 폭발이고, 요건 폭발을 일으킬 때 사바테 같은 경우는 여기가 폭발이잖아요. 그죠? 뻥뻥 두 번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뻥뻥. 이건 한 번 터지죠. 근데 이건 PV니까 이거는 어떤 상태에서 터지는 거예요? 정압 상태에서 터지는 거죠. 이거는 정적과 정압 두 번에 걸쳐서 터지는 거죠. 그죠? 이때 요거의 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단절비라고 그랬고, 요거의 비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압력비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압축비를 이렇게 기호로 표기했고요. 압력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복합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이 효율이 일치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사바테 사이클이 이렇게 떨어져 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사바테 사이클에서 어느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요 부분이 없어져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디젤 사이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요? M값이 없어져야 되죠. 그럼 M값이 뭐예요? 압력비죠. 압력비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여기과 여기의 비율비가 압력비라고 하는데, 그죠? 예. 그러면 무슨 사이클이 돼버리는 거예요? 디젤 사이클이 돼버리는 거죠. 압력비가 제로면.
그럼 여기를 꼭 가요. 사바테 사이클에서 단절비가 제로가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절비가 제로, 최절비, 단절비가 제로가 되면, 그죠? 가솔린, 오토 사이클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복합 사이클이 디젤 사이클의 효율과 일치하려면, 그러니까 복합 사이클이 그림이 디젤 사이클처럼 되려고 하면, 결국 압력비를 얼마로 갖고 된다? 1로 갖고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야? 압력비를 1로 갖고 가는 게 맞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엔진 효율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은 걸 골라라. 그죠? 엔진이 소비한 연료량과 발생된 출력과의 비율이다. 맞아요? 효율이라는 건 항상 그러잖아요. 엔진이 소비한 연료량과 발생된 출력의 비율을 말한다. 아니죠? 네, 아니죠. 엔진 효율이라는 건. 그죠? 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건 잘못된 거고. 다음 두 번째. 엔진의 흡입 공기량과 행정 최적에 대한 대기전, 이것도 아니고요. 효율은 엔진에 공급된 총 연량 중에서 1로 변환한 연량을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오토사이클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오토사이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예. 네. 자, 근데 폭발이 언제 일어나요? 요때 일어나죠. 요때. 뻥 터지잖아요. 요때. 그죠? 그래서 정적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PV에서. 그럼 이때 뭐가 공급돼요? 뻥 터질 때? 요때 열이 공급되는 거죠. 이때 이걸 Q1. 네. 이걸 Q1. 이걸 뭐라고 하냐? 공급 열량이라고 해요. 그죠? 연소가 일어날 때 열량이 공급되는 거죠. 엔진 안으로. 뻥 터질 때. 요때 연소가 되는 거죠. 디젤은 어떻게 해요? 앞 상태에서. 열량이 공급되죠? 그죠? 연소가 일어나니까. 그럼 사바테 같은 경우는요. 한 번은 정적, 한 번 정압. 두 번의 공급 열량을 받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열량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기계적 일을 하죠. 기계적 일. 요게 한 일이에요. 일. 그죠? 그러니까 열을 뭘로 바꿨어요? 일로 바꾸는 게 내연기관 아니에요. 그죠? 열을 크랭크 축의 동력으로 바뀌어서 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하죠. 이건 방출된 열량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합체의 관계를 가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기서 뻥 터지면서 100이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내부적으로 기계적 일을 80 했어요. 피스톤으로. 그럼 방출된 건 얼마예요? 20이죠. 이게 손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토사이클의 연료율은 이론적인 연료율은 엔진의 효율은 공급받은 열량분의 기계적으로 한 일. 그죠? 자, 그럼 공급받았고 기계적으로 한 일은 뭐야? 공급받은 거 마이너스 바깥으로 방출한 거. 그죠? 이것이 기계적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공급받은 거대 방출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 마이너스 Q1, Q2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자 공급받은 열량과 방출한 열량 있죠. 그걸 가지고 계산했더니 나중에 1 마이너스 압축비의 K 마이너스 1의 1이라는 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엔진의 효율이라는 것은 뭐냐? 공급된, 그죠? 네, 공급된 열량분에, 그죠? 기계적으로 에너지로 전환된 거, 일로 전환된 거, 요 비율비를 갖다가 우리가 엔진의 열효율이다. 이렇게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다음. 16번. 제동 열효율에 대해서. 자, 우리 앞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 또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뭐요? 손실. 그 다음에, 이거, 그죠? PPS분의 BPS.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기계효율. IPS분의 BPS. 그죠?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또 하나 첨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기에서 요거는 자, 수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요거 PPS에다가 요거 BPS 이렇게 가도 되죠?
분모를 갖다가 p핏을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그럼 없어지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바로 뭐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밑에 거가 바로 뭐예요? 위에서 봤잖아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요렇게. 그럼 기계 효율은 지시 마력과 제동 마력을 알아도 풀 수 있지만 지시 효율과 정미 효율을 알아도 지시 마력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런 게 나오네요. 요거는 결국 요거 곱하기 요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자, 제동 열효율에 관련된 요거에 관련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정미 열효율이라고 한다. 맞죠? 그죠? 제동 효율, 정미 효율. 작동가스가 피스톤의 한 일이다. 작동가스가 피스톤에다가 한 일이다. 맞아요? 그거 아니죠. 다음 효율이에요. 효율 일이 아니라니까. 몇과 뭐의 비율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시열 효율에 기계 효율을 곱한 거다. 맞아요? 정미 효율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지시 효율에 그죠? 기계 효율을 곱한 거다.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여기서 지금 내가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겠고요. 다음 제동일로 변환된 연량과 공급 연량의 비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죠. 제동일로 변환된 연량이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총 공급된 연량 이것이 불이 붙어 갖고 나온 연량이잖아요. 그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그죠? 요건 연료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건 크랭크 추에서 변환된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틀린 거. 다음 17번. 총 배기량이 1600cc인 사행정 기관에서 회전수가 1800. 자, 총 배기량 나왔고요. 회전수 나왔고, 도시평균 유효 압력 나왔고요. 기관의 축출력 BPS 나왔네요. 그죠? 이때 기계 효율 구해라. 자, 기계 효율은 앞전에 뭐라고 했어요? IPS분의 BPS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산해 볼게요. 이게 나오는 것이 지금 PMI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자승 L K N 여기까지 나오고요. 요게 75 곱하기 100 곱하기 60 우리가 앞전에 마력에서 봤잖아요. 그죠? 요거고 요게 716.2에다가 TN이잖아요. 맞아요? 자, 밑에 거는 IPS, 위에 건 BPS예요. 자, 여기다 이제 변수 대입해보죠. 자, 충마력이 22마력. 그러니까 요게 22마력이라는 얘기죠. 20이 그냥 들어가고. 그죠? 자, 이렇게 보니까. 도시평균 유효 압력이 얼마냐? 8.7 곱하기 총 배기량이 1600cc. 그럼 총 배기량이 1600cc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죠? 요게 1600이라는 거죠? 1600. 그 다음 회전수가 얼마? 1800. 근데 지금 몇 행정이에요? 4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눈다는 거. 1800을 2로 나눠야죠. 4행정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75 곱하기 100 곱하기 6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놨더니 0.79가 나오네요. 따라서 79%의 기계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정답 2번. 다음 지시마력 나왔고요. 다음 마찰마력 나왔네요. 그럼 이거 기계 효율은 어떻게 되냐? 예,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IPS, BP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IPS고요. 자, 실제 사용된 마력은 어떻게 돼요? 요거에서 도망간 거, 요거 빼주면 되겠죠. FPS. 그죠? 여기서 나온 거 IPS, 여기서 돌아간 거 BPS, 이렇게 도망간 거 FPS.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럼 IPS가 얼마냐? 105. 도망간 거 얼마냐? 21. 그럼 공급된 거, 도망간 거. 그럼 나머지가 크랭크 축에 어떤
정미마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0.8.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니까 80%. 정답은 2번. 다음 19번. 엔진의 기계 효율을 구하는 공식. 앞전에 기계 효율은 IPS분의 BPS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밑에 게 도시마력분의 제동마력.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다음 가겠습니다. 자, 가솔린 기관의 열 손실을 측정한 결과 냉각수에 의한 손실이 25, 배기복사한 효율이 도망간 게 만큼. 기계율이 이렇게 되면 정미 효율 구해라. 이거는 1 PPS분의 IPS였어요. 그죠? 써놓고 여러분들이 변수를 풀어보시면 돼요. 뭘 가지고 풀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IPS분의 BPS.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거 계산하면 요거하고 요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것이 1 마이너스 손실이었잖아요. 그죠? 요 식의 개념 머릿속에 넣어놓고 푸시면 돼요. 그럼 정미 효율 구하는데 지금 여기서 손실이라는 게 나왔네요. 손실이 뭐예요? 요거에 대한 손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기계 효율값, 요 값을 주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관계에서 결국 여기서 풀어보면 요거는 요거 곱하기 이거죠. 그럼 이거는 이거 곱하기 요 위에서 요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기계 효율이 얼마냐? 0.9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손실이 얼마야? 손실 두 개죠. 그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0.25, 0.35니까 0.6이잖아요. 그래서 0.6 손실된 게 그죠? 네, 그랬더니 나온 게 얼마냐? 0.36이 나왔죠. 따라서 얼마예요? 36%가 되겠죠. 정답은 2번. 다음 21번. 내연기관의 열손실을 측정한 결과 냉각수. 뭐 아까 풀었던 문제 또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예. 요거 곱하기 이거고. 그죠? 요거 곱하기 1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처리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 0.85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30 그러니까 0.6이네요. 손실된 게 그죠? 이렇게 돼 0.34 따라서 34% 이거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4번. 다음 차행정 4사이클 기간을 65마력으로 30분간 운전했다. 그죠? 30분간. 이때 연료가 10리터가 소비됐대요. 연료 비중 나오고 저유 발령량 나오고 기관의 연료율을 구해라. 연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뭘 구해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마력이에요? 이거 무슨 마력이에요? 연료 마력이잖아요. 그죠? 연료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기관의 연료율 구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미 연료율 구하라는 거죠. 그죠? PPS는 BP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계산하면 요거 BPS가 될 테고요. 자, 요게 632.3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한번 쭉 가볼게요. 자, 기관이 몇 마력이요? 65마력. 그러니까 BPS가 65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연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가 지금 최적으로 나왔네요. 이거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앞전에 연료 중량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최적 리터 곱하기 뭐라고 해요? 비중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중량은 최적 메타의 3승 곱하기 비중량을 쓴다고 그랬어요. 비중량은 킬로그램 포스 메타의 3승 이렇게 되니까 그죠? 똑같이 되니까. 자, 그럼 이 B값을 구해보겠네요. 시간당 연료 소비량이잖아요. 1시간 동안 얼마큼 연료 태웠냐 이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1시간 동안 연료 소비량은 10리터 리터 곱하기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비중이 나왔네요. 그럼 리터 곱하기 비중은 뭐가 돼요? 0.73을 하면 이거 킬로그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몇 시간 사용했어요?
30분간 사용했대요. 그럼 30분은 몇 시간이에요? 0.5시간이죠. 그럼 이게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B 값이 되는 거죠. 자, 곱하기 C 값이 얼마냐? 저희 발열량 11,000칼로리가 된 거죠. 그걸 나누기 얼마? 632.3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B 값, C 값 다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0.256이 나오네요. 그래서 따라서 25.6%가 바로 효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23번 4실린더 4행정 엔진을 그죠?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똑같은 문제가 지금 또 계속 흘러잖아요. 한 3년 전 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게 PPS분의 BPS. 막 자꾸 적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공식을 안 까먹어요. 그죠? 요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요게 몇 마력이냐? 65마력. 그죠? 그럼 여기서 632.3에다가 자, B값 구해 들어갈게요. B가 10리터. 근데 비중 나왔잖아요. 그럼 요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는데요? 킬로그램이 된다고 했잖아요. 킬로그램. 그래서 10 곱하기 0.73. 그럼 킬로그램 붙는데 이걸 몇 분? 30분이니까 0.5시간. 그죠? 요게 B값이 되는 거죠. C값이 11,000. 이렇게. 그래서 했더니 0.256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것이 따라서 얼마냐? 25.6%가 나왔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24번. 저희 발열량 나왔고요. 연료를 시간당 20kg 사용한대요. B값 나왔고요. 제동 출력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BPS 나왔고요. 그럼 제동 연료율 구해라. 제동 연료율, 정리 연료율은 PPS분의, 그죠? BPS였죠? 맞아요?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BPS에다가, 그죠? B 곱하기 C를 632.3으로 나눈 것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요걸 이제 풀어 헤치면 632.3에다가 BPS가 되는 거고, 여기에 B 곱하기 C가 된 거죠. 자, 여기다 놓고 이제 변수를 집어넣고 풀어볼게요. 632.3 곱하기, 그죠? 제동 출력이 90kW라네요. 그죠? 그럼 90kW는 이걸 마력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1kW가 0.7355, 그죠? 되니까 90에다가 0.7355로 해주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단위가. 이거 자체가 킬로와트가 뭘로 바뀐 거죠? PS로 바뀐 거잖아요. 마력으로. 90kW니까 그걸 마력으로 환산해서 넣은 거죠. 자, B값이 어떠냐? 시간당 연료 소비량 20. 그죠? 20이 들어갔고. 자, 저희 발열량을 갈게요. 저희 발열량이 이렇게 된대요. 근데 단위 맞춰야 돼요. 단위. 이거 단위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발열량의 단위는 뭐였어요? 1kg 연료를 태우는데 몇 칼로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발열량의 단위가, 그죠? 킬로칼로리예요. 근데 뭐예요? 킬로그램. 1kg을 태웠을 때 얼만큼의 칼로리가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환산할 때 환산비를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환산비. 그죠? 1줄은 4.19분의 1, 1 칼로리예요. 알겠습니까? 네. 칼로리와 주로의 관계예요. 이게 주울열에서 환산할 때, 그죠? 환산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1kJ은 4.19분 1를 킬로칼로리다라고 칼로리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죠? 줄이니까 앞에다 KK 붙이면 맞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얘기는 44
800 킬로줄이니까 킬로줄을 뭘로 바꿔요? 킬로줄을 킬로칼로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킬로그램당이니까. 그래서 요거 곱하기 4.199분의 1 요거 환산비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밑에 단위가 뭐였대? 킬로그램당 몇 칼로리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단위 맞춘 거예요. 0.36이 되죠. 따라서 36%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자, 25번 연료 소비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단위가 g ps hour네요. 엔진에서 제동 연료율을 구해라. 자, 요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풀어볼게요. 제가 식을 얘기 안 해준 것이 있는데 유추해 보면 돼요. 요거는 정리 연료율은 이거와 이거의 비죠. 그죠? 그럼 요걸 아까 bps를 632.3 b 곱하기 c로 뺄 수가 있죠? 그럼 요거 넘겨버리면 632.3 bps에다가 b 곱하기 c가 되죠. 맞습니까? 지금 계속 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632.3을 남겨놓고 b를 밑으로 뺄게요. 그럼 b에다가 bps 이렇게 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앞전에 얘기 안 했던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요게 바로 뭐다? 요걸 SFC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야? 시간, 마력, 땅, 연료, 소비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B에다가 BPS잖아요. 그죠? 그럼 단위는 어떻게 나가겠어요? 자, B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 뭐예요? 아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 마력의 단위는 뭐예요? PS잖아요. 그래서 요걸 합성 단위로 해서 요거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냐? 그죠? 네. PS 아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예요? 시간, 마력, 땅, 연료 소비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호로 적을 때 SFC라고 적습니다. 시간, 마력, 땅, 연료 소비량. 그죠? 그 요식이 하나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요게 SFC라는 거죠. 시간, 마력, 땅.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하나 쳤네요. 요거는 SFC 시간 마력당 연료 소비량 곱하기 C에다가 632.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자, 요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 g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0.2가 되는 거죠. 그죠? 네, g이고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 C 값이 얼마냐? 1200이 들어갔고요. 저희발열량 C 값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632.3 이렇게 하니까 0.31이 나오고요. 따라서 이게 31%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SFC라는 걸 하나 더 첨가됐네요. 요거 SFC 요거 식에서 그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연료의 저유 발령량 나왔고요. 연료 소비량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유 발령량 C가 나왔고 연료 소비량이 뭐예요? B가 나왔고 이때 도시 출력, 도시 IPS가 나왔고요. 이때 연료 소비 시간 T라고 했을 때 도시 연료율. 도시 연료율은 앞전에 그래서 연료 마력분의 뭐였어요? 그죠? 도시 마력이었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연료 마력은 632.3 B 곱하기 C에다가 IPS가 됐죠. 그럼 이 얘기는 또다시 632.3에다가 IPS에다가 B 곱하기 C가 된 거죠. 그죠? 자, 이거에서 변수를 넣어볼게요. 632.3. 자, IPS를 뭐라고 표시했어요? 이렇게 표시했네요. PI라고 표시했죠. 그죠? 그 다음 B값, 연료 소비량을 어떻게 그랬어요? F라고 표기했잖아요. F. 그죠? 그 다음에 저유 발열량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네. HL. 이렇게 표기했네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 맞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1번. 다음 27번
직경이 78, 행정이 78, 사행정, 사기통에 실제 흡입되는 공기량이들 최적 효율. 자, 여기서 우리가 앞전에 자, 열역학적 이론 열효율에 대해서 봤어요. 그게 뭐예요?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티 사이클. 그죠? 다음에 기관의 효율에서 뭐냐? 그죠? 지시 효율, 정미 효율, 기계 효율. 여기까지 봤죠? 여기다 이제 하나가 더 첨부되는데 그게 뭐냐? 이걸 최적 효율이라고 해요. 최적 효율. 최적 효율. 최적 효율 같은 말로 뭐냐? 급기 효율. 그죠? 또는 흡기 효율. 그죠? 또는 용적 효율. 이런 말 쓰면 돼요. 이런 말을 우리가 최적 효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최적 효율이라는 건 뭐냐? 그죠? 이론적인 흡입량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엔진이 설계를 하면 이론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흡기량이 있을 거예요. 흡입량이. 근데 실제 흡입량, 실제 들어오는 양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1500cc 엔진으로 설계해 놨으면 들어올 때 몇 cc가 들어야 돼요? 1500cc가 들어가야 되죠. 정확하게.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비율비를 뭐라고 한다? 그 비율비를 최적 효율이라고. 그죠? 그럼 이론적인 흡기량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요거 흡기량이라는 건 결국 요거 같은 말로 뭘까요? 배기량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론적인 흡기량이 어떻게 나? 4분의 파이 곱하기, 그죠? 자, 센치로 다 맞출게요. 7.8의 자승 곱하기 7.8. 요게 하나당 배기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기관에 흡입되는 거는 기통수가 4개니까 이만큼이 들어왔으니까 요 고통수에 곱하기 총 배기량이 돼야 되니까 4가 들어가야 되죠. 요만큼이 실제 이론적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실제 흡입되는 공기량이 얼마라고요? 요렇게 흡입된대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0.75가 나오고, 따라서 요것이 나온 것이 75%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엔진 효율을, 이런 이론 효율이라든가 기관의 효율을 향상시키면은, 그죠?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엔진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다른 것에 비해서 요 최적 효율 있죠? 요 최적 효율은 가장 실제적인 효율이에요. 요 효율을 키우면 엔진 출력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요걸 극단화시킨 것들이 이 최적 효율을 극단화시켰다는 건 뭐죠? 이론적인 흡기량분에 실제 들어오는 공기량을 확 늘려버린 거죠. 그죠? 요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DOHC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SOHC 엔진보다 흡기 효율이, 최적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좋은 거죠. 두 번째가 뭐야? 이걸 더 상승시킨 것이 뭐예요? 터보 엔진이죠. 터보 엔진. 예, 그죠? 그래서 출력을 올려버린 거죠. 실제 흡기량을 어떻게 막 터보 과급기로 쑤셔 넣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엔진의 상해에 따라서 흡기 관노의 길이를 버리는 가변 흡기 제어가 되는 거죠. 그죠? DOHC 터보 가변 흡기. 그러니까 가변 흡기니까 뭐예요? 그 저속시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이를 좀 길게 설계해 놨다고 하더라도 고속시는 그 흡기 관노의 길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짧게 만들어 주는 거. 그죠? 예. 그죠? 요거를 가변 흡기다. 가변 인테이크. 그죠? 가변 인테이크. 베리어블 인테이크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이 요즘 차들은 다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최적 효율을 다 키워서 결국은 뭐냐? 기관의 효율을 증대시켜서 출력을 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3번. 다음. 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엔진에서 엔진 효율에 관련된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